여러분 혹시 AI 투자라고 하면 여전히 무조건 엔비디아의 GPU만 떠올리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최근 월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보고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서늘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AI 투자의 절대적인 공식, 즉 AI는 곧 GPU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 나온 후 수십,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자본의 나침반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GPU의 그림자에 철저히 가려져 있던 CPU,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돈의 물줄기가 이렇게 거대하게 방향을 바꾼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기반한 현실적인 데이터들이 그 명백한 이유를 증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막연한 희망 회로나 긍정적인 전망은 철저하게 배제할 겁니다. 대신 냉혹한 시장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른바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어떻게 하드웨어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는지 그 뼈대를 논리적으로 해부해 볼 텐데요. 특히 시장의 향방을 가를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메모리 수요 속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거머쥘 부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낡은 상식을 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거대한 권력대 이동의 첫 번째 퍼즐부터 함께 맞춰보시죠. 앞서 거대한 자본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지금 AI 기술 생태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광하며 사용해온 AI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비서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이 프롬프트 창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명확한 지시를 내려야만 작동을 시작하고 그제야 방대한 데이터를 뒤져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뱉어내는 단방향 구조였으니까요. 이러한 수동적이고 단순한 문답 과정에서는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무지막지한 속도로 처리해내는 GPU의 능력, 즉 병렬 연산 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통째로 씹어먹으며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확고한 하드웨어 독점 덕분이었죠. 하지만 데이터의 세계에서 기술 발전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고 빠릅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단순히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앵무새 같은 AI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한 뒤 단계별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최종 실행까지 완수해내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판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최적화된 기존의 GPU 중심 설계로는 이 복잡하고 고도화된 자율성을 감당하기가 구조적으로 벅차다는 겁니다. GPU는 단순 연산을 미친 듯이 빠르게 반복하는 데는 천재적이지만 논리적인 순서를 짜고 돌발 변수를 통제하며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새로운 AI는 어떤 놀라운 구조로 움직이기에 그 철옹성 같던 하드웨어 권력 구조마저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한동안 찬밥 신세였던 CPU가 왜 다시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결정적인 작동 원리 바로 이어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기했던 의문에 대한 해답, 바로 에이전트 AI라는 새로운 진화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 AI가 대체 뭐길래 판을 뒤엎는 걸까요?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의 AI가 단순히 레시피만 줄줄 읊어주던 얌전한 주방 보조였다면 에이전트 AI는 재료 주문부터 실제 조리, 그리고 손님상에 서빙하는 타이밍까지 혼자서 완벽하게 조율해내는 만능 총괄 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죠. 셰프가 거대한 주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면 단순히 팔을 빨리 써는 능력만으로 충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GPU가 하던 단순 반복 작업이죠. 진짜 유능한 셰프라면 부족한 식재료 주문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억하고 배달원의 동선을 계산하며 코스 요리가 나가는 조리 시간을 분배하는 고도의 관리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두뇌에서 이 깐깐하고 복잡한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CPU입니다.
실제로 에이전트 AI가 하나의 온전한 임무를 끝마치는 데 있어 CPU가 전체 과정에 개입하는 비중이 적게는 50%에서 최대 90%까지 수직 상승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GPU 옆에서 보조 역할만 하던 CPU가 이제는 시스템 전체를 지휘하는 핵심 두뇌로 격상된 셈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대 기업들의 설계 도면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밑바닥부터 뜯어고쳐지고 있는 겁니다. GPU만 때려박던 과거의 무식한 방식에서 벗어나 똑똑한 관리자인 CPU의 비중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거대한 자본의 방향이 꺾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드웨어 설계의 룰이 바뀌면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의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또 하나의 핵심 부품,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서버 설계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건 곧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순히 부품 하나를 더 끼워 넣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뼈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기존 AI 서버가 CPU 한 대에 GPU 12대를 매달아 놓은 소위 연산 효율에만 몰빵한 구조였다면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이 비율이 CPU 한 대당 GPU 2대로 급격하게 좁혀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리자인 CPU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이 약 147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AI가 만들어낼 순수 추가 수요만 따져봐도 최소 48조에서 최대 88조 원에 달하죠. 여기에 더해 CPU가 일을 할 때 옆에서 수발을 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역시 비선형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추가 D램 수요만 15PB에 달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모든 영상을 다 합친 것보다 수백 수천 배 더 큰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그릇이 필요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감당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전 세계에서 이 거대한 수요의 파도를 가장 높은 곳에서 타고 있는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147조 원이라는 거대 시장의 문을 가장 먼저 열고 들어간 그 주인공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수요의 물결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독보적으로 틀어쥐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입니다. 에이전트 AI라는 만능 셰프가 지치지 않고 요리를 하려면 아주 똑똑하고 빠른 단기 기억력이 필수적인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최고급 HBM 물량의 약 70%를 싹쓸이하며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갈팡질팡할 때 한 우물을 판 결과가 지금 이 미친 듯한 수익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60만 원에서 높게는 190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50% 가까운 상승 여력이 더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과연 시장의 기대를 뚫고 40조 원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지가 이번 하반기 랠리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열쇠가 될 겁니다. 하이닉스가 보여줄 숫자가 곧 AI 반도체 시장의 생존 보고서나 다름없으니까요. 전 세계 넷플릭스 영상의 수백 수천 배에 달하는 15PB의 거대한 메모리 수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폭식을 완벽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사실상 손에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기업,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 SK하이닉스죠. 현재 하이닉스의 시장 장악력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수준입니다. 에이전트 AI 시대가 열리면서 똑똑한 메모리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최고급 물건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하이닉스뿐이니 불우능이 값이 된 상황입니다. 앞서 에이전트 AI를 만능 셰프에 비유해드렸는데요. 이 똑똑한 셰프가 수십 개의 주문을 헷갈리지 않고 완벽한 타이밍에 코스 요리를 내어놓으려면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단기 기억력이 필수적입니다. AI의 두뇌에서 이 찰나의 기억력을 책임지는 최고급 부품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제왕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이닉스가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이 저 멀리서 거대한 몸집을 뒤척이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HBM사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삼성전자의 반격 시나리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 운명도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버티려는 하이닉스의 뒤를 쫓는 무서운 거인,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HBM 시장 초반전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삐끗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이 진짜로 칼을 갈고 있는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기술인 HBM사 시장이죠.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삼성전자만의 압도적인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반도체 설계부터 메모리 제조, 그리고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까지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란 사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CPU와 GPU 그리고 메모리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몸통처럼 찰싹 달라붙어 움직여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한 덩어리로 정밀하게 묶어내는 기술을 패키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한 지붕 아래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이 종합 세트 능력이 HBM사 시대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턴어라운드의 파괴력을 꿰뚫어본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무려 251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제시하기도 했죠. 증권사들이 30만 원이라는 까마득한 목표 주가를 부르는 데는 다 이런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거인의 치열한 전투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바다 건너 미국 본토에서 이 거대한 CPU 성장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바다 건너 미국 본토에서 이 폭발적인 CPU 성장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직관적인 투자처,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앞서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CPU의 역할이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니저가 일을 10배로 많이 하면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상황을 기록할 수첩, 즉 메모리의 수요도 기계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을 했죠. 2026년 말까지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급 메모리 물량이 이미 전부 매진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려 36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신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는데요. 공장을 짓기만 하면 무조건 팔린다는 계산이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마이크론의 행보는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표할 실적의 규모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남들이 다 좋다고 떠드는 장밋빛 전망만 믿고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우리는 철저하게 냉혹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구글,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입니다. 이들이 엔비디아와 기존 메모리 생태계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한다면 지금까지 견고했던 수요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7년 이후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은 필연적으로 꺾이게 됩니다. 중동 전쟁 장기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 역시 글로벌 공급망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뇌관이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나침반 삼아 하반기 투자를 준비해야 할까요? 결국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고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들의 입에서 스스로 일하는 AI, 즉 에이전트 AI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집요하게 추적하는 겁니다. 당장 이번 분기부터 쏟아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IBM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들의 발표문 속에 에이전트 AI와 관련된 인프라 확장 계획, 그리고 CPU와 메모리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전망이 언급되는 빈도수가 곧 다가올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강도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발표되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운 가설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낼 첫 번째 채점표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익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AI 시대를 대비해 어떤 설비 투자와 가이던스를 내놓는지가 진짜 관전 포인트죠. 여러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단순한 긍정적 전망이 아닙니다. 수백조 원의 스마트 머니가 이미 GPU에서 메모리로, 단순 연산에서 복합 관리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다는 거대한 알람입니다. 투자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남들의 희망 섞인 예측이 아니라 차갑고 객관적인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하고 예리한 투자 통찰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차갑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